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이거는 괴산이라고 저기 흙에서 적혀 있는데요. 지금 어디 내려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반월당 뭐죠? 동아 쇼핑이요. 동아 쇼핑 앞에서 오늘 이동수 장로님 주관으로 이제 탄핵 각하 계엄령 선포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이제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곳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쪽에서 해가 지금 쨍쨍 쬐고 있지만 아주 꽃샘치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충청도 괴산인데 네. 이게 산 중에 첩첩산 중에 이렇게 도로를 뚫고 여기 휴게소를 차린 겁니다. 네, 저 둘러보시면 첩첩산 중입니다. 네. 진짜 산 가운데네요. 네. 자, 우리 만왕님께서 드디어 출발하셨군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애청자님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우리 민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될 것입니다. 또 각하되어야 되고 만일에 인용을 한다면 탄핵 재판소는 저기가 헌법 개판소가 돼서 이제 개판친 죄가를 치룰 것입니다. 자손 마음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탄핵을 각하하라,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것을 이제 외쳐댈 것입니다. 시간 장소를 한 번씩 또 말해주세요. 예,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맞죠? 네. 1시부터 이제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네. 반월당 장군님 연사는 바로 2시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예, 반월당 동아입니까? 동아 면세점, 동아 뭐죠? 쇼핑센터요. 동아 쇼핑센터에서 열립니다. 그 쇼핑이라고 앞에서. 네. 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구 인근에 있는 분들은 다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번에 서문시장이 그때 그 불랑것이 대구죠. 그렇죠. 네. 대구 서문시장도 종북 간첩단이 불을 냈죠.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또 불을 냈죠. 네, 거기는 복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 참 대한민국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완벽하게 넘어가 있는데 이것도 계엄령으로 다 복원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곳에서 계엄령을 한번 외쳐주시고 저희 또 출발하겠습니다. 예. 계엄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다. 계엄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다. 네, 계엄령으로 12만 간첩 종북들을 척살하자. 계엄령으로 12만 간첩 종북을 척살하자. 쫄지 말고 척살하자. 쫄지 말고 척살하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 또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또 것 때문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괴산 휴게소입니다. 괴산 휴게소. 지금 이게 여기에서 빨리 많은 분들 또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면 또 한성주 장군님 또 책과 그 다음에 또 넥타이, 척살이라는 게 바로 뭔가요? 척살.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글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곳은 괴산 휴게소. 지금 빨리빨리 또 내려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은 계엄령 선포, 또 탄핵 각하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프린트물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그 인근 각처 또 곳곳마다 또 한성주 장군님과 함께 또 다른 여러 애국자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국 대한민국은 종북 간첩들에게서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대한민국을 네. 박근혜 대통령님 혼자서 네. 싸워왔던 종북 간첩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석기를 구속하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심으로써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일을 통해서 종북 간첩단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부터. 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서 12만 간첩 종북들을 척살해야 됩니다. 박지원이를 척살하고 문재인이를 척살하고 박원순이를 척살하고 안철수를 척살하고 이재명이를 척살하고 김관진이와 김장수와 한민구와 이 땅굴 덮는 이 종북 간첩단들도 척살하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2시까지 반월당 가는 전철역은 어떤지 혹시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대구 과학관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있다고요. 이 죽일 놈의 새끼들이 누가 했는지 당장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구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고향이신 대구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있어요. 과학관 당장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인공기가 어떻게 버젓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습니까? 참 고양시에서도 그 짓을 했고 지금 뭐 나라 온통 전라도에서 했다 치더라도 온통 이 나라가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왜 아니 인공기가 수사해야 될 검찰총장 김수남 저놈이 간첩 새끼가 됐는데 또 간첩을 잡아야 될 이병호 국정원장 이놈의 새끼가 간첩인데 또 이걸 지휘해야 될 그 안보실장 김관진 이놈의 새끼가 간첩인데 이게 나라가 다 장악됐죠. 아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네. 50대 언론사가 다 간첩들이 1570명 간첩단이 다 장악을 했고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김평우 변호사님이 어젠가 그제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이 인권 유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백서로 남기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부터 외쳐댔던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다 종북 간첩단의 언론이다라고 한 것을 이 양반은 이제 미국서 있다가 들어오셔서 완벽하게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믿을 언론이 한 놈도 없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하는 것을 당신은 거절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시던데 대한민국 언론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반역했습니다.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역질을 하고 지금도 반역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종편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놈들이 죄다 빨갱이 새끼들이 다 나와갖고 외쳐댑니다. 네. 그런 놈들 이제 한 놈 한 놈 잡아서 죽이는 이 역사가 계엄령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펼쳐지고야 말 것입니다. 안 펼쳐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미 언론은 죽었다고 장군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한선즈 반역 그렇지 여적질 그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입을 모아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나팔수 사명만 감당하셨는데 이제 마중물 되셨던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차고 일어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이 모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김평우 변호사님을 저 미국에서 들고 깨워갖고 이제 한국에 보내서 이 양반이 광고로 도배를 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개판을 치고 있고 네. 이 헌법을 유린하는 일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8명 중에 종북 간첩단들이 박한철까지 포함해갖고 종북 간첩단들이 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네.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9명, 8명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그죠? 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600명이라고 합시다. 600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 9명, 8명은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이 밑에 다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간첩놈들이 행정직을 다 차지하고서 이제 이 반역질을 하게끔 유도하고 이제 그 전략을 짜고 이 짓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 보이는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구나, 나머지는 다 행정직으로 들어가 있구나. 그 중에 중요한 자들은 이 5,700명이라고 하는 5.18 유공자로 들어가서 다 이 밑에 이 시스템을 장악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저놈이 간첩질을 하면서 이제 대모대를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800m 저 광화문 앞에서만 하던 것을 이제는 100m 앞에까지 집어넣어준 놈이 양승태라고 하는 대법원장 이 여정놈의 새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짓을 하는 전위대가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네. 다 아는데 문제는 이 법원 행정처 이 대법원에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1,500명 중에 이 법원 전체를 놓고 보면 뭐 3,000명이라고 합시다. 3,000명 중에 약 1,000명이 종북 간첩입니다. 종북이. 네. 그래서 그 중에 244명이 간첩이고, 이들의 주류는 우리법 연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훈이라고 하는 저 종북 간첩놈이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과 함께 만들었던 우리법 연구회죠. 이 소속들이 지금 이정미다 뭐다 해갖고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3,000명 법원 중에 1,000명이 종북 간첩단이 장악해서 그 중에 법원 행정처를 장악한 놈들이 이제 244명 간첩들에게 이걸 배당을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대법원장이다, 우리가 보는 대법관이다, 그들 중에 종북 간첩이 있다, 김용덕이도 종북 간첩으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애국자였던 것 같은데 이 박지원 이 사건, 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을 맡으면서 이자가 넘어가서 박지원이를 1심, 2심 유죄로 올라온 걸 가지고 1% 미만인 대법원에서 무죄로 해준 놈이 김용덕이다. 그 결과로 이놈은 지금 선관위원장 자리를 꿰어차고서 이제 선관위가 이 지금 불법의 대선판을 만든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됐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장군단들이, 깨어있는 대령단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자, 계엄령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자, 이 얘기가 장군들의 입에서, 대령들의 입에서 이제는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많이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시간 유튜브에 저희는 계좌번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기각, 이제는 이제는 각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프린트물을 또 새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탄핵 각하라고 네, 하는 각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천장을 만들어 갖고 네네. 나머지 또 해갖고 5,000장을 갖고 네네. 대구로 내려가고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이 아니고 의령. 네. 의령으로 내려갑니다. 네. 의령에도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저는 대구 집회 마치면 의령으로 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네. 이제 거기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탄핵 각하와 계엄령 선포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탄핵 각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형편에 맞게 또 그때그때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왕님, 저희 후원 계좌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핸드폰 진짜 하나 가지고 1,800개를 찍을 정도로 그냥 순수하게 대한민국 걱정, 또 이것 때문에 오로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언 비어 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왜냐면 모든 장부, 회계처리, 영수증, 전부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아두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 헛소리 하시는 분들, 알바 하시는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오셔요. 다 보여드립니다. 왜 헛소리를 믿고 있습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성주 장군님은요,
간첩이라는 그런 헛소문을 또 돌고 있는데 다 그 사람들도 다 잡아내고요. 증거 자료들만 다 찍어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 후원 계좌는 92900101 국민은행입니다. 2982227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뱅크 여기에 시프트 코드 번호는 CZNBKRSE 시프트 코드죠. CZNBKRSE예요. 자, 국민은행으로 어디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한성주 장군님의 후원은 지금 정말 뜻있게 그때그때 보내오신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네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 처리 다 돼 있고요. 땅굴이면 땅굴 관련,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관련으로 모든 것을 다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뭐 태극기를 후원해 주셨던 것으로 후원금으로 태극기 성적이 다 구입했는데요. 오히려 조그만 거는 괜찮아요. 큰 것은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거 이제 들어주라고 각 곳곳마다 가면 왜 그걸 가지고 가십니까? 그 주간 주체는 한성주 장군님 것이니 끝까지 갖다 주고 가시고요. 또 제가 오카리나 연주를 했는데 왜 제 오카리나 연주도 못하게 왜 그거를 가져가셔 버립니까? 무대에 놔두고 다른 거 챙기느라고 말하고 오면 누군가 가져가 버려 가지고요. 이제 저는 다시는 오카리나 연주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종북 간첩들이 은근히 교묘히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것들로 태극기, 성조기, 책,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왜? 애국자들이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찍고 뺏고 밟고 구겨서 던지고 이러는 단체가 아니고요. 무슨 뭐 그리고 행주산성에 어떤 거 뭐 몇 억 받았다 이거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썼고요. 저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불곰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쓸데없는 말 지금 몇 달째 계속 복사해서 올리고 계시는 분 사이버 신고대에 이미 접수할 거고 다 캡처해놔 주세요. 불곰님 거 다 캡처해놔 주시고요. 언제나 이렇게 뵌 적도 없는 만왕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농협 계좌 너무 저희 안 올린대요. 왜냐하면 실시간은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성령님이 감동되시는 분들이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무슨 물품을 판다든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물품을 판다, 무슨 뭐 모금통을 돌린다, 모금함을 놓는다, 이런 거는 유네스도가 사무총장, 사무국장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성국 TV는 또 미국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010-5368-1782 겨우 제 전화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두 분 보내오신 분들, 또 어느 분은 잠도 못 자고 하루에 2시간씩 잠자면서 그 야간 작업을 해서 달러를 보내오신 분들, 또 공군이시라고 또 달러를 보내오신, 네네, 오늘 우리 공군, 오늘 그 미국의 샌디에고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요. 예, 이분이 이제 반가운 이유는 공군 대령 출신인데 지금 뭐 8순 그 내외인 것 같아요. 제가 83년도에 이제 소령이었는데 이 양반은 그때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또 그곳에서 버금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 참 감사하고. 그렇죠. 그 나라에서 1,000불, 2,000불은 정말 고금이에요. 네, 이 양반께서 제가 군수사령관을 했다고 하니까 당신도 군수사령부에 근무했었다라고 하시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완전 하시면서 선배님이시네요. 예, 그 공군 선배님이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사모님하고도 같이 통화를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애국심이 모여서 대한민국은 탄핵이 각하될 것이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12만 간첩 종북 플러스 알파가 이제 척살될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간첩과 종북들을 잡아 죽일 때 이제 우리가 동정심을 갖지 마십시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분탕질을 쳤습니까? 지금 이 50대 언론사 사주들이 대통령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까? 맞아요. 검찰과 특검이 얼마나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까? 이 특검에 지금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놈들 다 경중을 가려서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일 놈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특검이 지금 거짓말로 뇌물죄다라고 해서 이재용 삼성 재벌을 해체시킨 놈들이 바로 특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50대 언론사, 그리고 국회의원 234명, 저놈들은 다 죽여야 되는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죽일 때 동정심을 하지 말고 죽일 놈은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를 5천만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척살 척결. 예. 네. 이게 죽이자고 하는 것은 형법 구속. 93조에 의해서 죽이자는 겁니다. 적국가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사형을 처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의 잘못으로 또 그쪽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말아먹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대한민국을 촛불이냐 태극기냐, 태극기가 오히려 숨죽여야 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바라보시는 해외 동포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올려주실 때요, 만왕님처럼 꼭 제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내실 때는 전화번호가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우리 전 선생님께서도 너무 전하리 씨 시티즌 번호와 영문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 꼭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장군님, 또 이렇게 내려가시는 동안 운전하시면서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흥분하지 마시랍니다. 제가 12만 간첩 종북을 척살하자고 하는데 이거 죽여야지 나라가 평정을 찾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시스템에 종북 간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놈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갖고 1심, 2심, 3심 갈 겁니다. 군사재판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일 놈을 죽일 때 제발 동정심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놈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완전히 전초 이 기지가 돼갖고 이 나라를 거짓 탄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동정심을 보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죽일 놈 죽이자. 이제는 땅굴을 덮었던 놈들도 이제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그 새끼가 국방장관을 했던 안보실장을 했던 그 새끼가 대장을 했던 쫄병을 했던 이제 거짓말하고 북한군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라고 하는 이 개같은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였던 놈들은 이제는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동정심을 표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는 이 역사가 이제는 펼쳐질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만 이 나라 살립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라는 계엄령뿐이라고 합니다. 합헌적 계엄령.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보고니 또 뭐 국회에서 뭐 허락받아야 되니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굴을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계엄령도 구테타인 것처럼 만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계엄령은 합헌적 계엄령입니다.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엄령은 안녕 질서를 위하여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 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자, 비상상태입니다. 언론의 난을 누가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못합니다. 국회의원 234명의 난을 누가 진압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못해요. 저 특검의 난을 누가 진압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다 국회 특검도 예, 검찰 특검이라는데. 김수남 간첩의 저 난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해요. 총기도 저놈이 없어요. 독점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는 놈인데 따라서 지금은 난의 시대입니다. 언론의 난이고 국회의 난이고 검찰의 난이고 특검의 난이고 헌재의 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벌써 각하시켜야 됐을 걸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저 이정미와 박한철과 그 강일원이라고 하는 놈이 김이수라고 하는 놈과 함께 6명 만들어서 인용을 하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이 헌재의 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난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권영해만 모릅니다. 속에 시꺼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네. 헌법 77조도 모르는 놈입니다. 자, 제가 놈이라고 붙이는 것 용서하십시오. 대선배인데 왜 놈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헌법 77조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계엄에는 전시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대. 전시에는 전시계엄이고 이제 평시에 하는 게 비상계엄이다. 이 개똥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놈 저놈 하는 겁니다. 헌법을 읽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거 자, 한번 그래서 이제 보시면 헌법 됩니다. 77조를 네. 이제 읽어보시고 얘기하시고 헌법 77조의 4항과 5항을 보면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 notify. 이걸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저 권영애 씨는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열불이 나잖아요. 보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관한테 보고하듯이.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게 나 계엄령 선포했습니다. 이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해요? 왜 보고라고 하는 자를 써? 이 바보 권영해야. 또 그걸 가지고 승인이라고 또 이렇게 변조를 해. 손가 선생님은 뭐라고 했죠? 자, 아니 이 승인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손가도 그렇고 아이고. 권영애도 그렇고 거기 같이 단기국에 그 단상 위에 올라간 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계엄령을 이렇게 지 멋대로 해석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5항은 77조 5항입니다. 네. 5항은 이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하면서 이 개떡 같은 짓을 한 국회의원 234명을 가만둬요? 사드 반대하는 놈들 저놈들을 가만둬요? 현행범으로 바로 긴급 체포하는 거지. 네. 이러한 구조도 모르고 계엄령을 논하고 있으니 제가 이놈 저놈 하는 겁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네.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제 헌법 절차,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선포하실 수 있고, 선포하자마자 234명의 국회의원들과 사드를 반대하는 이 여적의 국회의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 즉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김정은이를 위한 행진곡을 내가 내려가서 가장 크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저놈들을 다 이제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것이 헌법 77조입니다. 네. 그러므로 쫄지 말고 계엄령 선포해서 다 잡아 죽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자, 하인수 씨, 여기에 왜 남굴사 김진철 목사님 계좌를 왜 여기에 올리십니까? 하인수라는 사람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여기는 계엄령 선포입니다.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에 하인수라고 하는 사람은 왜 들어와서 갑자기 김진철 목사님 것을 여기에 올리시는지, 하인수 이 사람도 교란 작전인지 한번 좀 알아봐서 신고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자, 하인수 씨, 그런 해당 행위 하지 마십시오. 해당 행위가 뭐죠? 근데 해당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해를 끼치는 행위. 그렇죠, 우리 그렇죠. 조직에. 우리 조직에 이거는 해를 끼치는 거죠. 김인기라는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운전 아무도 없을 때 한성주 장군님은 열심히 내려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또 대구, 오늘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반월 땅에 네 제가 말씀해 시편 주세요. 121편을 한번 네.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네. 늘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늘 공군 출신이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대구 가는 길입니다. 반월당, 대구 반월당으로 2시 프랭카드나 이런 피켓을 좀 도와주실 분들 거는데 늘 한성주 장군님 솔선수범해서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도와주실 분들은 1시까지 좀 일찍 나와주세요. 그러면 또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또 대구의 이동수 장로님께서 또 주관을 해서 하시는 이 행사에 많은 분들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인근 분들은 다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구 끝나고 의령이에요. 의령이 무슨 의령에서 또 애국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예. 곳곳마다 이렇게 지방 투어를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험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다녀오신 뒤로는 막 거기가 이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자, 이 모든 게 저희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정부 간첩들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간첩들 척살을 위해서. 척살. 제가 처음에 뵀을 때보다 한성주 장군님 주름도 참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상. 자, 건강은 어떠신지요? 건강은 아주 양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평강의 복을 주셔서 제가 외칠 때는 이렇게 분에 가득 차서 외치지만 분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이 종북 간첩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이 상황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제가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또 시편 1편을 또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태극기를 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은 촛불을 쫓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이제 대한민국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지금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태극기 속에서도 저희 거 막 찍고 뺏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종북 간첩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모든 보수 조직에는 종북 간첩단이 들어와서 지금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네. 자, 의병 곽재우가 아주 의령이죠. 우리가 어디 가죠 지금? 지금 의령으로. 네, 의령. 대구 거기가 거쳐 의령. 헷갈려요. 의병 곽재우에 대해서 또 아시는 대로 한 말씀. 거기는 왜 가게 되는지 우리 김진수 대표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예. 이제 김진수 대표님은 이제 팔순을 바라보시는 분이죠.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진주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진주의 애국단체의 회장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또 의령에 이 시민들을 깨우겠다 하고 오늘 만드신 겁니다. 네, 곽재우. 자, 그래서 곽재우 씨는 붉은 도포를 입고 일본군을 외적을 물리쳤었죠. 아, 맞다. 그랬을 때 붉은 도포를 입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 갖고 교란 작전을 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592년도 임진왜란이 나고 1597년도 정류재란이 나서 외놈들이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을 다 짓밟았을 때 의병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물결이 도처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의병들과 같은 활동을 이제 태극기, 총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서 구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을 짬뽕해서 한번 낭송해 보았습니다. 네. 예. 맞아요. 홍희 장군 곽재우라고 그래가지고요. 정기 위인전에서 읽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목숨 걸고 싸웠던 겁니다. 네. 우리 이제 태극기 집회도 목숨 걸고 계엄령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살릴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국면을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살리실 겁니다. 제가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능으로도 곤으로도 안 돼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네. 스가랴서 4장 6절을 제가 차고 다니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태극기 물결이 불고 있고 이제 의령에까지 대구에까지 태극기 물결이 이제 촛불을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네. 촛불은 악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23년 기도 응답으로 대한민국 또 이렇게 장로님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함께하게 해주세요. 23년 기도를 했었는데요. 국가기도운동에서 기도를 하시던 한송주 장군님과 저를 또 필리핀에서 한국에 나왔을 때 조갑진 성결교회 교수님이시죠. 그 교수님이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서울신학대학교 저도 같이 국가기도운동에서 기도를 하면서 문자 하나, 오늘 서울역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문자에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은 날 오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과 같이 한성주 장군님과 서울역 기도 모임 집회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이 기도의 동역자로 시작해서 벌써 태극기 집회까지 벌써 이제 2년 반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2년 반 동안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았었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지만 한성주 장군님은 참 인품이 되십니다. 돈 관계 철저 깨끗, 시간 관념 철저, 또 한 번 뱉고 한 번 결심한 말은 번복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더라도 군인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애국심이셨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여기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따라 총 출동해가지고 이 댓글 실시간이기 때문에 옆에 사이트에 적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눈물 콧물 짜며 이곳 현장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겠노라 목숨 바쳐 통진당을 해산한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고난 대행을 위해서 이한 목숨 바쳐 대한민국의 여전사 윤 에스더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던 차에 한성주 장군님과 그 뜻을 같이하여 지금으로부터
2년 전부터 브리핑을 지금 계속해 오신 거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이 인터넷, TV도 별로 없었을 때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최선을 다해서 광화문 대한문으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번까지 제가 직접 당한 것만 서너 번째. 왜 탕기국의 그 여자들, 스탭들, 그리고 또 무슨 켈러 부대 빨간 모자, 그리고 왜 집행이라고 적은 사람들은, 또 민중홍이라는 사람은 왜 구타를 하지를 않나, 찢지를 않나, 뺏지를 않나. 어제는 어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저께 앞쪽에다가 피켓을 갖고 가는데 젖가슴까지 여자들의 그것을 놀랄 정도로 착 뺏어내서 그분 남편과 함께 컴플레인을 했더니 앞자리에 간 것을 뺏으려고 뺏었던 켈러 부대가 경례로 사과는 안 하고 그냥 경례만 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이는 대한문의 현장이 왜 탕기국이라고 하는 몇몇 진행들, 스탭들, 그 사람들의 것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자료 더 수집해서 대통령님이 구출되고 대한민국의 정부 간첩이 없어지는 날 반드시 신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신고 당했습니다. 뭐 돈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장사한다고 우리들을 막 쌍불을 켜고 뒤졌던 어떤 남자가 내려달라고 그러더니 진행 스태프 저를 신고했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한성주 장군인가 윤에스더는 아무리 파도 나올 것이 없는 청렴 결백합니다. 후원 계좌로 후원만 받았고 현장에서 돈 10,000원 1,000원을 주더라도 모두 어떤 현장에 누가 줬다라고 모든 계좌에 다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인적사항으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파도 나오지 않는 청렴 결백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윤 에스더 그리고 사무총장 한성주 장군, 그 전에 사람들은 한성주 장군님 곁에 최순실처럼 고영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욕먹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오늘에 있게까지 만든 그 정부 간첩단이나 그 이상한 사람들, 돈이나 밝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척결하여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 순수한 후원금들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정부 간첩을 척결하는데 반드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땅굴 찾는 거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코피 쌍코피 터져가면서 이동주 단장님과 이동주 단장님에 의해서 땅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땅굴한번 국민연합은 세대의 독일 기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으로 기계를 비롯해서 땅 작업 여러가지 것들 역대책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가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동주 단장님이 하신 여러가지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시고 단장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장군님께서는 모든 일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곰이라고 하는 사람 010-5368-1782 010-5368-1782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모든 것은 알려드린다니까요. 왜 연락을 안 하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 카톡도 보면 복사해서 일부러 자기 이름 말해가지고 카톡 짧게 하는 분들, 새벽이고 밤이고 은근히 위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분들 모두 박근혜 대통령님 일 해결되고 나면 한꺼번에 싹쓸이해서 정부 간첩 음해꾼들을 잡아낼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각하, 조국 대한민국의 정부 간첩 척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이제 대구 집회에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여서 태극기 흔들며 이 나라 구하는 일에 외치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성주 장군님 곁에는 의인들만 모여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인 것처럼 가장에서 오시는 분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성주 장군님은 지금 이제 113회부터는 장소가 종로 기독교 연합회관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로 5가 기독교 연합회관입니다. 그 종로 5가역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 200m 하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 사거리에서 좌로 한 200m만 가면 거기에 연합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네. 자, 기도 모임 연합회관으로 오실 분들은 010-5368-1782로 문자를 주세요. 저는 전화는 촬영하다 보면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남겨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확인이 됩니다. 문자를 남겨주시 않으신 것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후원금을 문자를 벌써 10번, 100번 뭐 전화를 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연결이 되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끈기 있게 연락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는 꼭 예배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노입니다. 이온 에스더는 성결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리고 한성주 장군님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단 취급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집사 안수, 장로 안수, 또 여러가지 기타 등등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야금야금 북한 공산당처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없고 떳떳하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냐? 영수증이 있고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했다고 떨 필요 없습니다. 고소했다고 내가 죄인 된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과 떡검들과 이들이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각하여야만 합니다. 각하입니다. 저는 그동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어느 날부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각하 이게 뭐냐? 그동안에 못 불러보던 것들을 불러보게 하시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감동스럽게 외쳐봅니다. 탄핵 각하 계엄 선포. 오늘도 거리 행진에서 한성주 장군님은 끝까지 외치실 겁니다. 계엄 선포 한번 외쳐주시고 또 끝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계엄령 공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황교안 고난대행님께서도 계엄령 공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엄령 이제 깃발만 올라가면 군대는 일사천리로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종사할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되는 종북 간첩단의 리더십은 쥐구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놓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종북 간첩단 12만 플러스 알파를 척살하십시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예, 이상입니다. 네. 어제는 문득 옛날 과거의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온 에스더가 궁금하시는 분, 서울 여성 오카리나 앙상블, 서울 여성 앙상블을 쳐보시던지 인터넷에서 윤혜숙 화가 시인을 찾아보시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억측이나 거짓 루머들 속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고 모금통, 헌금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언제 어느 때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에 구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도받을 수 있도록 후원 계좌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세상 말로 오둥이, 잡둥이, 꼴뚜기, 망둥이 이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름 쏙 빼고 자기가 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하면서 계좌번호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노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그것이 과연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각하와 또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종북 간첩 척결을 위해서 쓰시는 건지, 직접 정말 무료로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에서 윤나오미, 하인수, 너 김진철 목사님 거 열심히 올려주면 됩니다. 이곳이 아닌 김진철 목사님이 열심히 땅굴 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하인수 씨가 윤 에스더가 궁금한가요? 윤 나오미를 왜 찾습니까? 윤 나오미는 나의 필리핀 선교지의 선교 이름인데 여기에 윤 나오미라고 왜 하인수 너가 그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 에스더나 윤 해숙이나 서울 여성 앙상블이나 화가 시인을 찾으시면 윤 에스더의 과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어떤 분이 직장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한다. 마지막 남은 한 생에 암 환자로서 병원에 투병 중이지만 나갈 수는 없지만 마지막 이 한 목숨을 박근혜 대통령님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바치겠다고 하신 분들의 문자와 기도와 전화 내용을 저는 기억합니다. 유네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인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23년 기도응답으로 한성주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대한민국의 전사가 되게 하셨고 남은 일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또 한 말씀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네, 이제 장군님은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셨고요. 황교안 고난대행님, 비정상을 정상인 나라로 어서 속히 만들 길은 아실 것은 다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봄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그 추운 청와대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봄날이 왔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 반드시 각하됩니다. 각하가 되지 않으면 계엄령 선포에서 모든 종북 간첩 빨갱이 언론들, 기타 등등 숨어있는 촛불 좀비들, 기타 여러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2시에 의령도 2시입니다. 그리고 의령은 애국지사분들이 앞서서 나오시고요. 한성주 장군님은 제일 마지막에 3시 40분 전후에 나오시면서 거리 행진까지 하시고요. 대구 반월당은 1시부터 준비하시다가 2시에 곧바로 연사하시고요. 의령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대구의 많은 피켓이나 여러 가지 것들 또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왠지 서세원의 왠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왠지 탄핵 각하를 열심히 외쳐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왠지 계엄령 선포를 열심히 외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보수들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진실한 한성주 장군님과 이은 에스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자원봉사 해주시는 수많은 분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분들에게 한 말씀 장군님 남겨주시죠.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또 재정으로 또 노력 봉사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나라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홀로 싸워오신 한성주 장군님 곁에는 1,000원, 5,000원, 만원, 10불, 100불, 1000불 이렇게 해오시는 애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분들이 계십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뛰어와서 프랭카드를 함께 걸어주고 함께 피켓을 만들어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대구는 아름다운 사과 아가씨들을 기억합니다. 대구분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뵌 적도 없습니다. 저는 소원이 어느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 갈 곳 없으면 자기 아파트라도 주고 싶다고 하는 어느 소시민 민초 여자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승리의 그날 활짝 웃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님 다시 한번 계엄령 선포하여 종북 간첩들을 싹 잡아주시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저는 기억하고 선교지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비상상태입니다. 자, 언론의 난을 누가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못합니다. 국회의원 234명의 난을 누가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해요. 저 특검의 난을 누가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 국회 특검도 예, 검찰 김수남 간첩의 저 난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해요. 총기도 저놈이 없어요. 독점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는 놈인데 따라서 지금은 난의 시대입니다. 언론의 난이고 국회의 난이고 검찰의 난이고 특검의 난이고 헌재의 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벌써 각하시켜야 됐을 걸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저 이정미와 박한철과 그 강일원이라고 하는 놈이 김이수라고 하는 놈과 함께 6명 만들어서 인용을 하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을 이 헌재의 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난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권영해만 모릅니다. 속에 시꺼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네. 헌법 77조도 모르는 놈입니다. 자, 제가 놈이라고 붙이는 것 용서하십시오. 대선배인데 왜 놈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헌법 77조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계엄에는 전시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대. 전시에는 전시계엄이고 이제 평시에 하는 게 비상계엄이다. 이 개똥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놈 저놈 하는 겁니다. 헌법을 읽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거 자, 한번 그래서 이제 보시면 헌법 됩니다. 77조를 네. 이제 읽어보시고 얘기하시고 헌법 77조의 4항과 5항을 보면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 notify. 이걸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 저 권영애 씨는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열불이 나잖아요. 보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관한테 보고하듯이.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게 나 계엄령 선포했습니다. 이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해요? 왜 보고라고 하는 자를 써? 이 바보 권영애야.
또 그걸 가지고 승인이라고 또 이렇게 변조를 해. 손가 선생님은 뭐라고 했죠? 자, 아니 이 승인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손가도 그렇고 아이고. 권영애도 그렇고 거기 같이 단기국에 그 단상 위에 올라간 놈 새끼들이 이렇게 계엄령을 이렇게 지 멋대로 해석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거지. 네. 그다음에 5항은 77조 5항입니다. 네. 5항은 이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하면서 이 개떡 같은 짓을 한 국회의원 234명을 가만둬요? 사드 반대하는 놈들, 저놈들을 가만둬요? 현행범으로 바로 긴급 체포하는 거지. 예. 이러한 구조도 모르고 계엄령을 논하고 있으니 제가 이놈 저놈 하는 겁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네.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제 헌법 절차,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선포하실 수 있고, 선포하자마자 234명의 국회의원들과 사드를 반대하는 이 여적의 국회의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 즉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김정은이를 위한 행진곡을 내가 내려가서 가장 크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저놈들을 다 이제는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것이 헌법 77조입니다. 네. 그러므로 쫄지 말고 계엄령 선포해서 다 잡아 죽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자, 하인수 씨, 여기에 왜 남굴사 김진철 목사님 계좌를 왜 여기에 올리십니까? 하인수라는 사람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여기는 계엄령 선포입니다.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에 하인수라고 하는 사람은 왜 들어와서 갑자기 김진철 목사님 것을 여기에 올리시는지, 이 하인수 이 사람도 교란작전인지 한번 좀 알아봐서 신고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자, 하인수 씨, 그런 해당 행위 하지 마십시오. 해당 행위가 뭐죠? 근데 해당 행위가 뭐예요? 우리의 해를 끼치는 행위. 그렇죠, 우리 그렇죠. 조직에. 우리 조직에 이거는 해를 끼치는 거죠. 김인기라는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운전 아무도 없을 때 한성주 장군님은 열심히 내려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또 대구, 오늘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반월 땅에, 네, 제가 말씀해 시편 주세요. 121편을 한번 네.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산을 의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네. 늘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늘 공군 출신이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불법의 대선판을 만든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됐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장군단들이, 깨어있는 대령단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자, 계엄령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자, 이 얘기가 장군들의 입에서, 대령들의 입에서 이제는 튀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많이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시간 유튜브에 저희는 계좌번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기각, 이제는 탄핵 각하, 각하. 이제는 각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프린트물을 또 새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탄핵 각하라고 네, 하는 각하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천장을 만들어 갖고 네네. 나머지 또 해갖고 5천 네. 장을 갖고 네네. 대구로 내려가고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이 아니고 의령. 네. 의령으로 내려갑니다. 네. 의령에도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저는 대구 집회 마치면 의령으로 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네. 이제 거기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탄핵 각하와 계엄령 선포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탄핵 각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형편에 맞게 또 그때그때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왕님, 저희 후원 계좌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핸드폰 진짜 하나 가지고 1800개를 찍을 정도로 그냥 순수하게 대한민국 걱정, 또 이것 때문에 오로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유머, 유언비어 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왜냐면 모든 장부, 회계처리, 영수증 전부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아두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 헛소리 하시는 분들, 알바 하시는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오셔요. 다 보여드립니다. 왜 헛소리를 믿고 있습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성주 장군님은요, 간첩이라는 그런 헛소문을 또 돌고 있는데 다 그 사람들도 다 잡아내고요. 증거 자료들만 다 찍어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 후원 계좌는 92900101 국민은행입니다. 298227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뱅크 여기에 시프트 코드 번호는 CZNBKRSE 시프트 코드죠. CZNBKRSE예요. 자, 국민은행으로 어디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한성주 장군님의 후원은 지금 정말 뜻있게 그때그때 보내오신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네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 처리 다 돼 있고요. 땅굴이면 땅굴 관련,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관련으로 모든 것을 다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뭐 태극기를 후원해 주셨던 것으로 후원금으로 태극기 성적이 다 구입했는데요. 오히려 조그만 거는 괜찮아요. 큰 것은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거 이제 들어주라고 각 복권마다 가면 왜 그걸 가지고 가십니까? 그 주간 주체는 한성주 장군님 것이니 끝까지 갖다 주고 가시고요. 또 제가 오카리나 연주를 했는데 왜 제 오카리나 연주도 못하게 왜 그거를 가져가셔 버립니까? 무대에 놔두고 다른 거 챙기느라고 말하고 오면 누군가 가져가 버려 가지고요. 이제 저는 다시는 오카리나 연주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종북 간첩들이 은근히 교묘히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것들로 태극기, 성조기, 책,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왜? 애국자들이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찍고 뺏고 밟고 구겨서 던지고 이러는 단체가 아니고요. 무슨 뭐 그리고 행주산성에 어떤 거 뭐 몇 억 받았다 이거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썼고요. 저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불곰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쓸데없는 말 지금 몇 달째 계속 복사해서 올리고 계시는 분 사이버 신고대에 이미 접수할 거고 다 캡처해 놔주세요. 불곰님 거 다 캡처해 놔주시고요. 언제나 이렇게 뵌 적도 없는 만왕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농협 계좌는 농협 계좌 너무 저희 안 올린대요. 왜냐면 실시간은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성령님이 감동되시는 분들이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무슨 물품을 판다든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물품을 판다, 무슨 뭐 모금통을 돌린다, 모금함을 놓는다, 이런 거는 윤 에스더가 사무총장, 사무국장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성국 TV는 또 미국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010-5368-1782 겨우 제 전화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두 분 보내오신 분들, 또 어느 분은 잠도 못 자고 하루에 2시간씩 잠자면서 그 야간 작업을 해서 달러를 보내오신 분들, 또 공군이시라고 또 달러를 그 얘기 좀 보내오신 하실까요? 네네. 오늘 우리 공군 오늘 그 미국의 샌디에고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요. 예, 이분이 이제 반가운 이유는 공군 대령 출신인데 지금 뭐 8순 그 내외인 것 같아요. 제가 83년도에 이제 소령이었는데 이 양반은 그때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또 그곳에서 또 거금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 참 감사하고. 그렇죠. 이 그 나라에서 1000불, 2000불은 정말 고금이에요. 예, 이 양반께서 제가 군수사령관을 했다고 하니까 당신도 군수사령부에 근무했었다라고 하시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완전 선배님이시네요. 예, 그 공군 선배님이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사모님하고도 같이 통화를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애국심이 모여서 대한민국은 탄핵이 각하될 것이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12만 간첩 종북 플러스 알파가 이제 척살될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간첩과 종북들을 잡아 죽일 때 이제 우리가 동정심을 갖지 마십시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분탕질을 쳤습니까? 지금 이 50대 언론사 사주들이 대통령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까? 맞아요. 검찰과 특검이 얼마나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까? 이 특검에 지금 12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놈들 다 경중을 가려서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일 놈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특검이 지금 거짓말로 뇌물죄다라고 해서 이재용 삼성 재벌을 해체시킨 놈들이 바로 특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50대 언론사, 그리고 국회의원 234명, 저놈들은 다 죽여야 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일 때 동정심을 하지 말고 죽일 놈은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를 5천만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살 척결. 예. 네. 이게 죽이자고 하는 것은 형법 구속. 93조에 의해서 죽이자는 겁니다. 적국가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사형을 처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의 잘못으로 또 그쪽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말아먹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대한민국을 촛불이냐 태극기냐, 태극기가 오히려 숨죽여야 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외국에서 바라보시는 해외 동포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올려주실 때요, 만왕님처럼 꼭 제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내실 때는 전화번호가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우리 전 선생님께서도 너무 전하리 씨 시티즌 번호와 영문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 꼭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장군님, 또 이렇게 내려가시는 동안 운전하시면서 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흥분하지 마시랍니다. 제가 12만 간첩 종북을 척살하자고 하는데 이거 죽여야지 나라가 평정을 찾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시스템에 종북 간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놈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갖고 1심, 2심, 3심 갈 겁니다. 군사재판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일 놈을 죽일 때 제발 동정심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놈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완전히 전초 이 기지가 돼갖고 이 나라를 거짓 탄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동정심을 보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죽일 놈 죽이자. 이제는 땅굴을 덮었던 놈들도 이제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그 새끼가 국방장관을 했던 안보실장을 했던 그 새끼가 대장을 했던 쫄병을 했던 이제 거짓말하고 북한군 4km 이남으로 땅굴 못 판다라고 하는 이 개같은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였던 놈들은 이제는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동정심을 표하지 말고 다 죽여버리는 이 역사가 이제는 펼쳐질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만 이 나라 살립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라는 계엄령뿐이라고 합니다. 합헌적 계엄령.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보고니 또 뭐 국회에서 뭐 허락받아야 되니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굴을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계엄령도 쿠데타인 것처럼 만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계엄령은 합헌적 계엄령입니다.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엄령은 안녕 질서를 위하여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 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구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고향이신 대구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있어요. 과학관 당장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인공기가 어떻게 버젓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습니까? 참 고양시에서도 그 짓을 했고 지금 뭐 나라 온통 전라도에서 했다 치더라도 온통 이 나라가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 왜 아니 인공기야? 수사해야 될 검찰총장 김수남 저놈이 간첩 새끼가 됐는데 또 간첩을 잡아야 될 이병호 국정원장 이놈의 새끼가 간첩인데 또 이걸 지휘해야 될 그 안보실장 김관진 이놈의 새끼가 간첩인데 이게 나라가 다 장악됐죠. 아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네. 50대 언론사가 다 간첩들이 1570명 간첩단이 다 장악을 했고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김평우 변호사님이 어젠가 그제 이제 이 박영수 특검이 인권 유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백서로 남기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부터 외쳐댔던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다 종북 간첩단의 언론이다라고 한 것을 이 양반은 이제 미국서 있다가 들어오셔서 완벽하게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믿을 언론이 한 놈도 없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하는 것을 당신은 거절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시던데 대한민국 언론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반역했습니다.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역질을 하고 지금도 반역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종편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놈들이 죄다 빨갱이 새끼들이 다 나와갖고 외쳐댑니다. 네. 그런 놈들 이제 한 놈 한 놈 잡아서 죽이는 이 역사가 계엄령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펼쳐지고야 말 것입니다. 안 펼쳐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미 언론은 죽었다고 장군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한선즈 반역 그렇지 여적질 그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입을 모아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나팔수 사명만 감당하셨는데 이제 마중물 되셨던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차고 일어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이 모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김평우 변호사님을 저 미국에서 들고 깨워갖고 이제 한국에 보내서 이 양반이 광고로 도배를 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개판을 치고 있고 네. 이 헌법을 유린하는 일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8명 중에 종북 간첩단들이 박한철까지 포함해갖고 종북 간첩단들이 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네.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9명, 8명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그죠? 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600명이라고 합시다. 600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 9명, 8명은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이 밑에 다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간첩놈들이 행정직을 다 차지하고서 이제 이 반역질을 하게끔 유도하고 이제 그 전략을 짜고 이 짓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 보이는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구나. 나머지는 다 행정직으로 들어가 있구나. 그 중에 중요한 자들은 이 5,700명이라고 하는 5.18 유공자로 들어가서 다 이 밑에 이 시스템을 장악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저놈이 간첩질을 하면서 이제 대모대를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800m 저 광화문 앞에서만 하던 것을 이제는 100m 앞에까지 집어넣어준 놈이 양승태라고 하는 대법원장 이 여정놈의 새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짓을 하는 전위대가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네. 다 아는데 문제는 이 법원 행정처 이 대법원에 예를 들어서 1,5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1,500명 중에 이 법원 전체를 놓고 보면 뭐 3,000명이라고 합시다. 3,000명 중에 약 1,000명이 종북 간첩입니다. 종북이. 네. 그래서 그 중에 244명이 간첩이고 이들의 주류는 우리법 연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훈이라고 하는 저 종북 간첩놈이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과 함께 만들었던 우리법 연구회죠. 이 소속들이 지금 이정미다 뭐다 해갖고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000명 법원 중에 1,000명이 종북 간첩단이 장악해서 그 중에 법원 행정처를 장악한 놈들이 이제 244명 간첩들에게 이걸 배당을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대법원장이다, 우리가 보는 대법관이다, 그들 중에 종북 간첩이 있다, 김용덕이도 종북 간첩으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애국자였던 것 같은데 이 박지원 이 사건, 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을 맡으면서 이자가 넘어가서 박지원이를 1심, 2심 유죄로 올라온 걸 가지고 1% 미만인 대법원에서 무죄로 해준 놈이 김용덕이다. 그 결과로 이놈은 지금 선관위원장 자리를 꿰어차고서 이제 선관위가 이 지금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이거는 계산이라고 저기 여기서 적혀 있는데요. 지금 어디 내려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반월당 뭐죠? 동아 쇼핑이요. 동아 쇼핑 앞에서 오늘 이동수 장로님 주관으로 이제 탄핵 각하 계엄령 선포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이제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곳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쪽에서 해가 지금 쨍쨍 쬐고 있지만 아주 꽃샘치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충청도 괴산인데 네. 이게 산 중에 첩첩산 중에 이렇게 도로를 뚫고 여기 휴게소를 차린 겁니다. 네, 저 둘러보시면 첩첩산 중입니다. 네. 진짜 산 가운데네요. 네. 자, 우리 만왕님께서 드디어 출발하셨군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애청자님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우리 민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될 것입니다. 또 각하되어야 되고, 만일에 인용을 한다면 탄핵 재판소는 저기가 헌법 개판소가 돼서 이제 개판친 죄가를 치룰 것입니다. 자손 만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탄핵을 각하하라,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것을 이제 외쳐댈 것입니다. 시간 장소를 한 번씩 또 말해주세요. 예,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맞죠? 네. 1시부터 이제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네. 반월당 장군님 연사는 바로 2시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반월당 동아입니까? 동아 면세점. 동아 뭐죠? 쇼핑센터요. 동아 쇼핑센터에서 열립니다. 그 쇼핑이라고 앞에서. 네. 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구 인근에 있는 분들은 다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번에 서문시장이 그때 그 불난 곳이 대구죠. 그렇죠. 네. 대구 서문시장도 종북 간첩단이 불을 냈죠.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또 불을 냈죠. 네, 거기는 복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 참 대한민국이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완벽하게 넘어가 있는데 이것도 계엄령으로 다 복원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곳에서 계엄령을 한번 외쳐주시고 저희 또 출발하겠습니다. 예. 계엄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다. 계엄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다. 네, 계엄령으로 12만 간첩 종북들을 척살하자. 계엄령으로 12만 간첩 종국을 척살하자. 쫄지 말고 척살하자. 쫄지 말고 척살하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 또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또 것 때문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괴산휴게소입니다. 괴산휴게소. 지금 이게 여기에서 빨리 많은 분들 또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면 또 한성주 장군님 또 책과 그 다음에 또 넥타이, 척살이라는 게 바로 뭔가요? 척살.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글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곳은 괴산휴게소. 지금 빨리빨리 또 내려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은 계엄령 선포 또 탄핵 각하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프린트물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그 인근 각처 또 곳곳마다 또 한성주 장군님과 함께 또 다른 여러 애국자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국 대한민국은 종북 간첩들에게서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대한민국을 네. 박근혜 대통령님 혼자서 네. 싸워왔던 종북 간첩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석기를 구속하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심으로써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일을 통해서 종북 간첩단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부터 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서 12만 간첩 종북들을 척살해야 됩니다. 박지원이를 척살하고 문재인이를 척살하고 박원순이를 척살하고 안철수를 척살하고 이재명이를 척살하고 김관진이와 김장수와 한민구와 이 땅굴 덮는 이 종북 간첩단들도 척살하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2시까지 반월당 가는 전철역은 어떤지 혹시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대구 과학관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있다고요. 이 죽일 놈의 새끼들이 누가 있는지 당장 찾